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공학 기술 1번, 2번을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 선생님이 복습 간단하게 하고 할 테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생명공학 기술 1번, 2번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였습니까? 재조합 DNA. 재조합이라는 말은 뭐하고 새로 만난다는 거였죠? 뭐였습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유용한 유전자, 즉 DNA를 가지고 세균에 있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얘를 다시 세균에 넣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용한 유전자를 세균을 이용해서 대량 만들어내는 방법, 그게 바로 재조합 DNA라고 했습니다. DNA를 재조합시켜서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고 싶을 때 그때 재조합 DNA 방법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고 하면 핵치환이었습니다. 핵치환? 치환이 뭐지? 치환은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난자에다가 여기다가 핵을 넣을 거야. 이렇게 넣으면 핵치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핵은 어떤 핵입니까? 체세포의 핵입니다. 어떤 체세포요?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애의 체세포입니다. 생식세포의 그 N이 아니라 체세포를 여기 넣게 되면 이 세포를 제공한 생물과 똑같은 애를 복제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복제양 돌리와 같은 애들은 핵치환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 세 번째는 조직 배양 기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배양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을, 핵이생물을 똑같이 복제하고 싶다면 앞에서 배웠던 2번 핵치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식물을 복제하고 싶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사실 식물도 중요한 생명이긴 하지만 특별히 동물세포는 생명에 대한 논란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세포만 넣은 것이긴 하지만 얘도 발생을 시킨 그 어린 배아줄기 세포도 생명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서는 좀 생명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덜하죠. 그것도 사실 생명이긴 하지만요. 그럴 때 식물은 뭐냐고 하면 식물체 안에 일부만 떼가지고 조직 배양을 하면 얘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물이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식물에게서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열매가 무르지 않는다. 열매가 굉장히 예쁘고 맛있다. 그리고 또 혹은 뭐 병충해 입지 않는다. 뭐 이런 애들 특별히 뭐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우수한 형질을 가진 식물이 있다면 이 식물의 일부를 떼내서 배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얘랑 똑같은 애를 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식물은요, 얘랑 교배해서 얘가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얘가 우수한 형질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우수한 애의 일부를 떼가지고 얘를 배양시켜서 우수한 형질이랑 똑같은 형질을 얻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보장되니까. 그래서 이 조직 배양 기술은 그런 이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식물이 우수한 형질을 얻은 개체를 얻고 싶을 때 그 식물의 일부를 떼내서 배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식물을 복제한다. 그 식물이랑 똑같은 식물을 만들고 싶다면 이 방법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영양생식이라고 들어봤죠? 걔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생식은 가지를 떼서 거기 접 붙여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얘보다 시간이 더 단축되겠죠. 아예 가지에다 가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이 식물체 일부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당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당근이 있었는데요. 당근은 우리가 먹는 부분은 뭐냐? 뿌리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기 당근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배지에다가 얘를 배양시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뿌리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 배지에서 배양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배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애가 잘 자랄 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한 집,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자궁처럼 엄마의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요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애입니다. 영양소도 있고 이렇게 보호되는 곳, 여기에 뿌리 세포의 일부를 여기다가 넣고 난 다음에 배지에 배양을 하게 되면 여기 뭐가 생길까요? 이 뿌리 세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 세포가 어떻게 되지? 배지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세포 분열을 막 하겠죠. 세포 분열을 했을 적에 처음에 이 작은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포 덩어리. 우리는 세포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면 종양,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종양 맞습니다. 종양을 여기에서는 캘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분열한 덩어리. 이게 우리 동물에게 오게 되면 종양을 형성하고, 종양이 좀 더 변화가 되게 되면은 악성 종양, 암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식물세포도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캘러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무슨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하겠죠. 유전자 형질이 똑같은 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캘러스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다 떼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떼, 얘들을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얘들을 배지에다가 하나하나 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이 하나하나는 초기에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동일한 유전자, 하나의 세포지만 이 생물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를 초기에 다 떼가지고 이 배지에서 배양하게 되면 얘가 자라게 됩니다. 캘러스를 분리했기 때문에 얘들은 이 전체다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이 하나의 당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당근? 처음에 이 당근과 유전자가 똑같은 그 당근들을 여러 개를 조그마한 애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 발생과 다른 점은, 일반 발생은 캘러스 상태에서 얘들이 뭐 재배치를 한다거나 얘는 뿌리가 돼, 얘는 줄기가 돼 이렇게 한다지만, 그 상태에서 아예 다 각각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 각각들이 하나의 당근속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캘러스를 분리시켜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을 배양시키게 되면 엄마랑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엄마랑 똑같은 당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어때요? 이 애가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애의 세포 일부를 떼내서 배양을 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형질을 가진 애들을 이렇게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 시간도 단축되고 얘의 형질도 보존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굳이 심어가지고 얘가 좋은 형질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만큼 클 때까지 볼 필요 없이 확보가 되었다면 이 세포의 일부를 떼서 조직 배양으로 얻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에게서 우수한 형질이 있다면 조직 배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생명공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공학 기술 마지막 세포융합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세포와 세포를 융합한다. DNA에다가 DNA를 끼우면 재조합 DNA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DNA가 아니라 좀 더 큰 단계, 세포하고 세포를 융합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세포 융합은 뭘까? 이 세포의 장점, 이 세포의 장점, 두 세포의 장점을 모두 가진 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 정말 좋겠지? 맞죠? 나는 얘한테는 이게 좀 부족한데, 얘한테는 이게 좀 부족한데, 두 개를 다 가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할까요? 맞죠? 이 유용한 것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근데 유용한 애들이 있습니다. 포마토, 무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단일 클론 항체, 병의 진단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써서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죠. 와,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생물들은 이렇게 융합으로 만들어졌고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유용한 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나는 두 세포의 장점을 얻고 싶다. 올해만 얻고 싶다. 그럴 경우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누구를 얘기하느냐? 포마토로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마토는 딱 보시다시피 융합, 누구와 누구를 융합했는 것 같습니까? 포테이토, 토마토. 맞죠? 얘는 포테이토, 감자와 토마토, 이거 두 개를 융합시켰습니다. 쌤, 그러면 맛이 이상한데요? 맛관점이 아닙니다. 맛으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두 개의 조합은 스파게티가 있고 옆에 포테이토 스틱이 있어서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 자체가 융합되었다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토마토도 얻고 감자도 얻고 그 방법을 말합니다. 1타 2피? 맞나요? 나는 하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뭐 두 가지가 다 난다고? 완전 좋잖아요. 대를 이을 수는 없지만, 맞죠? 그러면 두 가지를 얻는 신기한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식물 자,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통 많이 키우고 있죠. 뭐 키웁니까? 방울토마토. 그렇죠. 방울토마토. 귀엽고 예쁜 방울토마토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워낙 건강에 좋아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들이 두렵게 떤다. 이렇게 할 정도로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것이잖아요. 이 토마토를 만드는 이 애의 세포와 그 다음 땅속 줄기로부터 형성되는 감자. 이 감자를 가지고 이 감자의 세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자도 얻고 싶고 토마토도 얻고 싶습니다. 그럼 되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 둘 다 뭡니까? 식물입니다. 맞죠? 식물세포는 제일 바깥에 딱딱한 칸막이 누가 있습니까?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제거해야 이 세포 두 개가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세포에서 핵과 이 토마토의 핵과 세포질만 있는 거. 세포벽은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포벽을 제거한 것. 이것을 뭐라 하느냐? 세포벽을 제거한 이 안쪽에를 원형질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질체. 이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자도 식물세포니까 밖에 딱딱한 세포벽을 제거한 감자의 원형질체. 이것을 가지고 와야 이거 둘이가 융합할 수 있겠죠. 딱딱한 세포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포벽은 없애고 각각의 원형질체를 가지고 융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세포가 다른 세포다 보니까 융합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애가 있습니다. 세포 융합을 잘 시켜주는 애가 있어요. 걔 이름이 뭐냐?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애를 처리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세포가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융합이 됐으니까 뭐라 합니까? 세포 융합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융합이 되게 되면 핵 안에서 절반은 토마토 그리고 또 절반은 감자. 어쨌든 이렇게 된 누가 나왔어? 세포융합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포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위에는요. 이렇게 여기 누가 열린다고요? 토마토가 열려요. 이렇게. 와, 토마토가 열렸네. 근데 감자도 있잖아. 감자는 어디로 갑니까? 감자는 땅속에 기는 줄기에 이렇게 감자가 생깁니다. 오!
우리는 감자 밑에 것만 먹었고 토마토 위에 것만 먹었는데 이거 두 개가 짬뽕 된 거니까 오, 둘 다 좋다 맞죠? 위에 것도 먹을 수 있고 밑에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럼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마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슷한 거 누구도 있다고? 무추. 무는 어디를 먹습니까? 무는 우리 아래쪽에 뿌리 부분을 먹잖아요. 추는 어디를 먹습니까? 배추는 윗부분을 먹잖아. 그러면 그 두 개를 융합해봐. 그러면 어떤 애가 나올까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지? 아래쪽에는 이렇게 무가 자라겠죠? 그리고 위쪽에는 뭐야? 이렇게. 그림 이상하네. 배추가 자라겠죠? 요거 좋다. 맞죠? 무에서는 우리 위에 무청 부분을 쓰기도 하지만 잘라내고 무 부분만 쓰기도 하고요. 배추는 위에 이파리 부분하고 그것만 먹고 밑에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잘라낼 게 없네. 무도 쓸 수 있고 배추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두 세포의 좋은 점들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그 두 세포의 장점을 가진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 융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의학의 진단에 사용하는 세포 융합 방법인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생명공학 기술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 그리고 또 두 세포의 장점을 가지는 세포 융합 기술까지 다 배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생명공학 기술 4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조합 DNA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 시간에 단일 클론 항체도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사실 선생님은 지난번 영상이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제조합 DNA를 좀 더 이렇게 가위로 오리면서 좀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적에 내가 충분히 생각했다, 내가 충분히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뿌듯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수업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올려놓고도 되게 마음에 안 드네. 하지만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게 일단 중요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어저께 달렸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덕분에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너무 축하합니다. 공무원 합격하기 쉽지 않을 텐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공무원을 합격하셨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또다시 이렇게 선생님의 이 유튜브 존재 가치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신 분들 선생님이 전에 한번 부탁을 드렸을 텐데, 합격하신 분들은요, 선생님의 생가생가 네이버 카페에 가서 본인이 공부했던 거, 그리고 또 생가생가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도움을 받았고 후배님들한테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 그 합격 후기를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합격하셨다는 분들 다 모아서 이제 댓글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학기 초라서 너무 바쁩니다. 사실 너무 바쁘고 지금 학기 개학하고 2주가 지났는데 한 2달이 지난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구상은 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지금 한 2-3분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그렇게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금 안 오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글을 채워주십시오. 알겠죠? 어쨌든 공부하는 데 선생님이 도움이 되도록 좋은 영상을 찍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그냥 최선을 다한 영상이고, 앞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멤버십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정리해서 커뮤니티와 선생님의 카페에 글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고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듣고 싶거나 지지하고 싶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좀 더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런 말하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여러분의 댓글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동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왜 하는 걸까? 선생님의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내 시간들과 이 모든 것들을 드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지 않나?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셨던 정말 좋았던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초기에 하다가 다들 그만두신 이유가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합격했다는 이야기, 사실 이거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A+ 학점을 얻었다. 평생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학점이고요. 맞죠? 그런 거에서 그것들을 얻었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선생님의 능력이 아니라 선생님의 재능으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선생님도 또 동기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또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도 또 계속적으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고 저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